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금감원 사건 번호 사건 번호 133호 파문, 김건희 특검 빼박됐다. 자, 금감원에서는 이 검찰이나 경찰과는 별개로 수사를 자신 스스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금세금세 적발해내기도 쉽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이상거래라고 하는데 거의 자동으로 이걸 걸러낼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상거래가 포착이 되면 금감원도 자체 조사를 하고 그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이 자동으로 이상거래를 포착해서 조사한 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에서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하고 자체 조사를 했었더라. 그 자체 조사한 사건 번호가 몇 번이다? 133번이더라. 는 겁니다. 야,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자, 이게 나온 게 바로 홍사훈 기자가 바로 며칠 전에 보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인 거죠. 홍사훈 기자가 KBS 9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보도하려고 했던 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새로운 소식 꼭 보십시오. 이렇게 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금감원 사건 번호 133호.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금감원 사건 번호 133번. 이건 2012년 겁니다. 2012년에 133번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금감원의 조사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33번 사건이 여기 고사란이 들어있는 거고 그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인 겁니다. 2012년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이상한 거래를 하나 포착합니다. 아무리 봐도 주가 조작 같은 그런 거래가 포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컴퓨터가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거 이상한 거래다, 이상한 징후를 포착했다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람을 보내줘요. 자, 이런 알람이 도착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조사를 안 하면 안 돼. 일단 알람이 뜨면 이거 이상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라고 알람이 뜨면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타부타 결과를 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이미 금감원 컴퓨터가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알람을 보냈고 경고 신호를 보냈고 실제로 그 경고 신호에 따라서 금감원은 조사를 했었더라. 그 사건 번호가 133번이다. 언제? 2012년. 심지어 이거는 자체 조사로 끝난 게 아니라 검찰한테 수사 의뢰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남부지검 증권금융조사부로 금조부로 넘어가서 조사까지 들어갔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자, 이게 이제 홍상훈 기자가 보도한 그 유튜브 화면인데요. 그러면 이 133호 홍상훈 기자가 발견했다는 금감원 사건 번호 133호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세상 밖에 나오게 됐느냐? 알고 봤더니 이 자료는요, 지난해 11월 11일 검사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야,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사가 누군지 한번 꼭 살펴봐야 되겠어. 은근히 티 안 나게 자기 할 짓을 다 해놨어요. 결국에 김건희와 관련된 중요한 이 증거 자료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전부 다 법정에 다 제출이 돼 버렸어요. 법정에 한번 제출이 되잖아요. 이거는 못 없애요. 그대로 증거물이 남습니다. 이거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진상규명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금감원 사건 번호 133호는 지난해 11월 법정에 이미 제출이 된 자료였어요. 자, 재밌습니다. 자, 판사가 물어봐요. 이상거래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에서 자동으로 포착을 한다고 그러던데 이 도이치모터스 거는 포착된 게 없었나요? 판사가 물어봐요. 검사가 이렇게 답하죠.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 관련해서 남부지검까지 금융조사부까지 수사 의뢰가 된 게 있었는데 뭐 수사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수사 의뢰까지 됐단 말이지. 수사를 안 했어 그렇지? 그치? 자, 이게 언제? 지난해 11월 11일 법정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사건 번호 133번이더라고요. 자, 심지어 이 당시에 이 133번 이걸 조사를 할 때 권오수 회장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재작년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권오수가 직접 소환이 되어 가지고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가 안 된 게 아니야. 수사가 됐어. 수사가 됐고 수사를 한 자료도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는데 어찌 되고 있다? 수사를 한 자료도 많이 남아 있고 증거도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안 됐다? 기소가 안 됐다. 자, 누구만? 김건희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금감원도 검찰도 심지어 경찰도 다 사건을 포착을 했는데 그래서 일부 소환 조사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만 쏙 빠졌다. 다른 사람들은 조사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에 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결국 다 붙잡혔는데 김건희는 쏙 빠졌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권오수 회장도요. 2020년 때까지는 빠져나오고 있었지. 나중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게 관련해 가지고 경찰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서 그러면서 권오수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결국에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였는데 그 전에 그 10년 전쯤에 이미 금감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점까지 확인이 됐고 그거를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는 거지. 그 무렵에 경찰은 경찰대로 또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던 거고 그 수사 보고서를 해가지고 검찰에 보냈겠죠. 자, 그런데 검찰이 또 수사를 안 한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이 누군가를 숨겨주기 위해서 조사를 다 해놓고 뭉개거나 조사 자료가 왔는데 조사를 안 한 거죠. 누군가를 숨겨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나머지 공범들은 다 지금 붙잡혀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한 사람은 빠졌죠. 그게 누구? 김건희인 거죠. 그렇다면 당시 김감원과 검찰이 숨겨주려고 했던 건 김건희가 아니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래요. 지금까지 이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공범들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제출됐고 이 중에는 김건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 모아가지고 그거를 재확인만 해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기소가 가능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증거는 이미 다 있다는 거야. 수사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있다는 뿐이에요.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안 하고 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특검이다. 지금 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뭐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김건희와 관련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여기저기 상당히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 있었죠. 특히 요즘에 이경 대변인,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의 화력이 대단합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에서 김건희, 최은순 이름이 438회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서면 조사도 안 한다. 이게 공정한가? 자, 검사가 권오수 회장에 대한 신문을 하는데 야, 너 정말 최은순한테 안 알려줬어? 알려준 게 한 번밖에 안 돼? 그건 아니고요. 라는 식의 발언이 또 나옵니다. 자, 이처럼 김건희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숨겨지지 않는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으려고 해. 숨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숨기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숨겨지지 않은 김건희. 근데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면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특검이죠. 특검은 어떻게 보자면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되면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소만 필요한 거의 나머지 수사는 다른 데서 이미 다 끝났고 증거물은 다 돼 있고 예, 불러서 소환 조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기소하는 것만 남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는 걸까요? 자, 한동훈 툭 하면은 토착 비리가 어떻다는 둥, 자본주의 질서를 해친다는 둥. 그 한동훈이 누구야?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그 수사할 때에도 마치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자본주의 기본 질서를 흔든 것처럼 주가 조작을 한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다녔잖아요. 예? 그랬는데 막상 진짜 주가 조작 스범 김건희는 왜 조사도 안 합니까? 예? 지난 정권에서 숱하게 조사를 했다. 언제 했는데? 한동훈 솔직히 네가 언제 했는데? 자, 이미 증거는 다 드러났고요.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방대한 증거가 이미 법정에 제출돼 있습니다. 기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검입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설 연휴가 끝나면 민주당은 이제 곧바로 이상민 탄핵 절차를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절차가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대장동 특검으로 갈 겁니다. 대장동 특검. 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거는 이미 검찰이 수사 다 했다며. 기소까지 다 할 거 아니야. 하라고. 그러면은 뭘만 하면 된다? 그래요. 나머지 부분 검사와 법조 출입 기자가 등장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고. 좋아. 이재명 거는 그래 검사 니들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좋아 땡. 대신에 검사와 기자가 등장되는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할 자격이 없죠. 검찰이 자기 편 아니야 전부 다. 검찰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 검찰의 하수인이었던 기자거나 검찰이 봐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진짜 돈은 일로 다 갔지. 이재명한테 솔직히 돈이 갔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배임 운운하잖아요. 배임 운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돈이 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재명한테 돈이 안 갔는데 김용이나 정진성한테 간 돈도 이재명한테 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사실 달리 말하자면 이재명은 돈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받은 게 없다는 건 이제 슬슬 이제 국진감도 인정하고 있어. 이재명 돈 받은 거 없어. 대신에 김만배가 받았지. 김만배가 받았는데 김만배가 줬다 그래? 그래? 지금까지 김만배는 나는 이재명한테 돈 준 적 없다 그랬어. 그리고 그 김만배의 입을 어떻게든 간에 열게 하기 위해서 김만배를 괴롭혔던 거고 결국 그것이 극단적인 사건까지 발생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쯤 되면은 사실 검찰도 포기해야 돼. 여하튼 뭐 특검 대장동도 아마 특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푸른 하늘님, 그래서 특검입니다. 건희 특검 가야죠. 그럼요. 웨인님, 나라가 미친 거니 검찰이 미친 거니 어디서 꼬인 거니? 예, 검찰이 미친 것도 맞고 나라가 미친 것도 맞는데 어디서 꼬인 거냐? 언론에서 꼬였습니다.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기 때문에 꼬였습니다. 제가 요즘 법조 기자들 기사 쓰는 거 보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역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기사 안 썼어요. 진짜로. 이런 식으로 기사 쓴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면 정말 기사 함부로 쓰되, 더군다나 짜집기 하는 기사를 아무렇지나 받아 쓰는 거 보고 뺏기는 기사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고 뺏기대. 남이 쓰는 거 받아 쓰는 거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런 거는 요즘 언론에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그 포털 때문에 취재는 안 하고 여기저기 기사 검색해가지고 그럴싸하게 기사를 앞뒤 짜 맞춰가지고 짜집기해서 내놓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그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누구나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난을 하지를 못해요. 짜집기한 기사가 마치 잘 쓴 기사처럼 됐고, 짜집기 잘하는 놈이 기사 잘 쓴다고 칭찬받는 그런 이상한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짜집기 잘하는 애들 어떻게 기사 잘 쓴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그래요, 실제로 보면. 예. 취재는 안 하고 남이 취재해 놓은 거를 받아 쓰는 것만 잘 하는 거죠. 남이 취재해 놓은 거, 솔직히 말해 취재한 것도 아니지. 검사가 던져준 거지. 검사가 던져주는 거 확인은 하고 써야 될 거 아니야. 확인은 하고.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막 써. 자, 한번 어쩌가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언론이 그따위니까 언론이 짜집기나 하고 있으니 검사도 짜집기나 하고 있고 나라가 다 짜집기 된 상태 아니겠어요. 아이고. 블랙홀 줄리와 구멍동서들의 코미디. 네이버 다음 특검 가야 한다. 네이버나 다음이 사실 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앵두 논문 표절처럼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김건희 논문 보면은 서너 개를 짜집기 했다 그러잖아요. 요새 기사도 다 그렇게 써서 내더라고. 아니, 기사를 다 그렇게 써서 내니 논문 표절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참네, 그렇습니다. 푸른 하늘님, 기사가 아니라 소설이군요. 아니, 소설도 못되죠. 여러분, 소설도요, 한 편이에요, 한 편. 소설도 그렇게 짜집기 해서 소설 쓰면 욕먹어요. 쫓겨나요. 그거 누가 소설을 받아 써줘. 짜집기 해서 못 쓰면 안 돼. 그런데, 요즘은 기사가 짜집기를 했으니까 소설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이거는 괴물이에요, 그냥. 괴물. 제가 언젠가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에다 비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차를 하나 새로 신차를 개발했다 쳐. 신차를 개발했으면 정말 새로운 차여야 하잖아요. 근데 신차를 개발한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바퀴는 아반떼고 몸통은 소나타인데 헤드라이트는 그랜저야. 그러면 이 차는 무슨 차예요? 그 차는? 고물이죠. 그런 차를 보고 고물이라 그러죠. 그거는 차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신차가 아니라 그건 고물이죠. 그렇잖아요. 신차는 뭐라도 하여튼 비슷비슷해도 뭔가 새로운 한 조합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새로운 한 조합이 아닌 거지.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프랑켄슈타인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보면 프랑켄슈타인 보면은 그 할아버지 프랑켄슈타인 보면 팔 다 따로, 다리 따로, 몸통 따로, 얼굴 따로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로 기워서 생명을 불어서 만들었던 게 프랑켄슈타인 아닙니까? 예, 지금 기사가 다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자, 흐르는 강물처럼님, 폐차! 예, 베리님, 그런 차는 어디서 AS를 받나요? 그런 차 AS 못 받습니다. 오케이, 강님, 기자가 기사 쓴다고요? 검사가 써준 걸 옮겨 쓰는 기자, 검사도요, 써주진 않아요.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야, 이거 갖고 가서 받았어. 던져주는 거예요. 검사가 써주는 걸 썼으면 얼마나 차라리 다행이게. 아이고, 써준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기사라고 나중에 봐보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왕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어서 가는 얘기 딱 그 얘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어서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네. 아까 베리님